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탄핵되면 현 정부 정책 스톱될 텐데 둔촌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둔촌만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물론 둔촌도 위험해지겠죠. 왜냐면은 현 정부가 둔촌 주공 살리기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악플 또 달리더라고요. 저 인간 때문에 둔촌 분양 못 받은 사람들한테 사과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늘 말씀드리지만 둔촌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입주도 힘들어졌어요. 어떤 둔촌 주공 살리기들이 들어갔었죠?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는데 채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둔촌 주공 13억이 분양가가 나오니까 84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희룡이 특정 단지를 위해서 풀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무제한으로 풀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나니까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을 풀겠다 라고 했는데 전매 제한 성공, 실거주 요건 실패였죠. 그러니까 또 합심해가지고 계속 발의한 거죠.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3년 연기가 됐죠. 대출 총량 초과해서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9,500억이라도 5대 은행에서 풀도록 만들었죠. 이게 다 둔촌주공 살리기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요. 둔촌주공은 그래도 안 망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왜냐면요. 제가 샀다고 하니까요.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음모론 한 가지만 조금 더 보태봅시다. 둔촌주공 입주 연기되는 거 대출 받게 해주려고 준공승인을 내줘버렸죠. 사실 준공승인이 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 정도 상황에서는 대출 내주려고 준공승인 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음모를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래서 준공승인 내가지고 11월 27일부터 입주하도록 만들었죠. 더 밀리면 안 돼요. 왜? 계엄 터뜨려야 되는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둔촌주공 입주는 하고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터뜨렸다 둔촌주공 입주 못하면 어떻게 해. 음모론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자면 계엄 준비가 불과 막 며칠 만에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니죠. 저번에도 한번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이미 계엄 터뜨리기 15일 전부터 은행에서 정보를 빼갔다.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즉 적어도 보름이죠. 최소 보름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한참 전부터 계획이 됐겠죠. 세간에는 총선 대패 이후 계엄을 계획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론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준비해 놓고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8개월이나 기다린 이유. 둔촌주공은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하게 가격이 떨어질만 하면은 24억짜리 거래가 계속 떠가지고 가격을 살리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매한 사람들은 아 올라간다 그것만 믿고 최고가 뜬 것만 보고 믿는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입주 직전에 가격이 갑자기 뜨죠. 그러면서 24억 여기까지 24억 거래 뜨고 23억 22억 23억 22억 그러다가 24억 떠주고 근데 22억 23억 24억 떠주고 22억 23억 그러니까 22억 23억 이렇게 해서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거의 22억으로 된 상황인데 요 직거래는 빼더라도 근데 이럴 때 23억도 아니고 24억짜리가 계속 쳐줘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아무리 그래도 뭐 1층이랑 고층 차이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저 22층짜리도 정상층이에요. 물론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는 동 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22억짜리가 일반적인 동이고 일반적인 호수다.
그러면은 24억짜리는 굉장히 로얄 동의 로얄층이다. 이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분양권에 있는 그 동호수는요, 입주권에 있는 동호수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데는 원래 입주권이 다 가져가고 남는 거 분양하는 게 일반 분양이에요. 그러면은 24억이니까 분양권 가격이 11억이 올랐다라는 건 진짜 개소리다. 그리고 팔지도 못하는 거 가격 11억 올라가지고 그걸로 계속 세금 내다가 나중에 내가 팔 때 돼서 실거주요건 다 충족하고 들어가가지고 팔 때 되니까 가격이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13억으로 쭉 있다가 12억 떨어진 것보다 더 빡쳐요. 왜? 세금 계속 내니까. 근데 지금 정황이 어때요? 말씀드렸지만요. 2023년, 2024년은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에요. 이건 떼쓰는 게 아니에요. 아,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나가 억지 부린다. 거래량이 반토막, 그 다음에 정책대출 비중이 3분의 2.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상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도 2009년 데드캣 바운스가 났을 때 정책대출 비중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정책대출 비중을 딱 줄여버리니까 바로 떨어졌다. 즉,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었단 소리다. 근데 이번 정부는 그 비정상을 늘리고 있을 뿐이고, 왜 이번 정부가 비정상을 늘리냐? MB 정부 때보다 경제적 역량이 훨씬 더 떨어지니까. MB 정부는 부동산 터지게 생기니까 부동산을 부양을 했죠? 그렇지만 부동산 부양에 따른 부작용들 당연히 나오죠? 아, 부동산 부양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에서 손을 뗀 거예요. 1년 정도 심리 심어주면은 공포 심리로 쭉 떨어지는 거에서 조금 연착륙이 될 수 있으니까 딱 그렇게만 막아준 거지. 근데 이번 정부는 경제 말아먹고 있는 거 보면 다 나오죠. 상식적으로 높으신 분들 머리도 좋고 그런데 경제 망가지는 거 보겠냐? 망가지는 거 두잖아요. 상식적이라면 계엄도 안 했겠지. 그런 개 엄한 짓은 안 했겠죠. 비상식적이잖아요. 제가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DSR을 우회하는 이런 짓거리는 안 했다. 일본도요, 바젤 1을 지키려고 했죠. 우리나라는 바젤 3를 안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정부 와서. 금융주들 지금 뚝뚝 떨어지죠. 과연 그냥 계엄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한국의 은행 순위는요, 국제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번 정부 와서. 떨어진 이유는 은행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소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바젤3 이런 것들 적용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바젤3 다 우회해주니까 수익성이 높으니까 주워 먹을 거 있겠구나 싶어서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경제 상황 보고 정치 상황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둔촌주공을 내가 이렇게 욕하는데 나보고 둔촌주공을 하대. 미친 거 아니야? 적어도 헬리오시티랑 둔촌주공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안 나지 않겠어요? 압구정 현대랑 올림픽 선수촌까지는 이해를 해준다. 루머를 퍼뜨리더라도. 근데 적어도 헬리오시티랑 둔촌주공은 내가 사면 거기 가면 칼 맞을 텐데 내가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틈캔을 주기가 힘들어진다. 정책들이 스톱이 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정책이 스톱이 되고 당연히 지지율은 뚝 떨어졌고 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겠죠.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3년 유예하는 동안에 실거주 요건을 없애려고, 그 기간 동안에. 못 없애면 다음 정부한테 떠넘기는 거고 없애면은 현 정부에 공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내년 55조 부동산 못 풀어요. 1번 일단은 정책 대출 수요가 그만큼 나오느냐? 안 나와요. 왜? 23년에는 특례로 풀었고 24년에는 디임돌로 풀었죠. 25년에는 이 수요 끌어다 썼고 이 수요 끌어다 썼어요. 새로운 수요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새로운 수요를 끌어다 쓸 만한 게 거의 없다. 하나 있는 게 신생아. 신생아 그 소득요건 2억으로 늘렸는데 올해도 7조 이야기 나왔어요. 그 기사가 뜬 지 한참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10조 넘기긴 쉽지 않아 보이죠. 늘린다고 하더라도 받을 사람들은 이미 받았고 신규 수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55조 다 쓸 수 있어요? 아니요. 많이 써봐야 10조 안팎.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금이 있냐? 기금이 고갈됐죠? 그럼 이거 다 은행이 내야 돼요? 근데
은행이요, 무리한 대출을 내주는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책대출, DSR 적용되지 않는 정책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치금융으로 금리 낮추는 것이라든지, 위험대출 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둔전중국 대출 나가듯이, 이거 정부 압박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정부가 압박한다고 은행이 내주겠냐? 이번에 최근만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금리 올리니까 이복현이 금리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리고 대출 축소하죠. 그러니까 대출 축소하니까 실수요들은 풀어줘라. 그러니까 축소하다가도 실수요들은 조금 풀어줬죠. 둔촌주공 위험하다 하니까 대출 다 안 내주고서 내줄 대출이 없다라고 하던 은행들이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가지고 마지막 영끌해가지고 내준 대출이 둔촌주공 잔금 대출 아니에요. 거기에 내년에 그러면 일반 대출이 잘 나올 수가 있냐? 나오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내년 은행권 대출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 거다. 거의 올해. 늘어나봤자요, 20조 30조 못 늘어나요. 은행권에서. 그럼 다 이금융권에서 늘려야 되겠네요. 주택도시기금도 고갈됐으니까. 이금융권은 이자가 높잖아요.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미 살려고 했는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막혀가지고 부랴부랴 2금융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지금같이 거래량 떨어진 상황에서 2금융에서 대출 받아서 산 다음에 단타 쳐서 팔아야지 되겠어요? 탄핵되면 대출, 정책대출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이거는요, 대출이 1월에 55조 다 나가고서 55조 정했으니까 절대 못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특례도 내내 내주려고 했다가 빨리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소진되니까 조기 종료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환율 리스크로 은행 대출 내주기 힘들어졌죠. 또 명목 GDP 상승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명목 GDP 상승률도 더 떨어지게 생겼죠. 지금 경제 전망은 계속 떨어지는데 대출이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죠? 실질 GDP가 떨어지는 것은 명목 GDP도 같이 떨어질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올해 초보다 올해 말이 오면서 내년에 GDP 상승률도 낮추고 물가 상승률도 낮췄어요. 이거 더해서 나오는 게 명목 GDP인데 명목 GDP 뚝 떨어지겠죠. 대출도 그만큼 안 나와요. 이것은 윤석열 부동산 정책의 붕괴다. 억지로 부양했던 거라서요. 경제가 살아나서 부양된 게 아니고 소득이 상승해서 부양했다. 요즘에도 막 소득 상승됐다고 기사 나오고, 소득이 진짜 그렇게 상승했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은 다 소득 줄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왜 소득이 상승했다고 나오는지 그거조차도 의문이죠. 평균의 함정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득이 다 줄어가는데 상위에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하면은 그게 통계의 오류잖아요. 그리고 소득 상승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요, 밑에서 사줘가지고 이걸 팔고 중간으로 올라가고, 중간에서 팔고 올라가고 해서 위에 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요 가운데 사다리가 없어져요. 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없어지면은 어쨌든 팔아야지 상품을 살 수 있는데 위에 거에서 팔리지가 않는데, 지들끼리도 빚 잔뜩 내가지고 산 거라서 팔지를 못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최고 부자들도 무너지게 생겼죠. 대기업 다 자산 정리하고 있다. 다 현금 확보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윤석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고, 결국에는 그 대가를 지금부터 치르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살리기만을 믿고서 들어갔는데, 주식도 작전 세력 들어오면요, 물타기 잘하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소수. 그리고 대부분은 뭐다?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물려가지고 작살 나는 거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작전 부였다. 작전 주가 아니고 작전 부였다. 거기에 물린 사람들만 피 보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